DKBS 보도석. 안녕하십니까. DKBS 보도석 진행의 이규빈입니다. DKBS 보도석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학교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내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재학생 여러분들의 제보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보화 기획센터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학내 포털을 개설했는데요. 이에 대한 학우들의 불편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우들과 교수님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포털 사업. 왜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상과 실태, 그리고 포털을 시작하게 된 의도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포털을 도입했습니다. 시기가 수강 신청 및 정정 기간과 겹쳐서 학우분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새롭게 도입된 포털에 관한 불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지금 저희 DKBS에서는 우리 대학 포털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하여 조사한 이지수 리포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수 리포터입니다. 이지수 리포터, 우리 학교가 원래 포털로 운영이 되었었나요? 네, 이 점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나운서님을 비롯한 여러 학우분들의 포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포털이란 관문이란 뜻으로 학사 및 행정 전반의 모든 시스템들을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홈페이지의 개편이 아니라 포털의 개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단순히 포털이 생성된 거라면 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거죠?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은 웹정보 시스템의 접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학우분들의 불만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기존의 웹정보 시스템에 익숙해 있고 제가 3학년이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써왔는데 바뀌면서 그냥 새내기처럼 멘탈 붕괴가 왔고 예전보다 잘 더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학우분의 불편사항을 짚어보자면 기존의 웹정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포털을 도입해 이로 인한 혼선이 빚어진 것 같군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홈페이지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럼 또 다른 학우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러닝은 바로 들어가지는데 웹정보는 거쳐 들어가는 게 불편해요. 모바일로 하면 특히 더. 로그인은 모바일에서 지원 안 돼서 PC로도 갈아타는 것 같고요. 포털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단국대 홈페이지 말고 한 번에 포털에 들어가고 싶어요. 포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포털에서 이러닝을 키는데 바로 들어가지지도 않고 한 번 타고 들어가야 하고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웹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접속 과정이 기존보다 번거로워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네요. 네, 특히나 가장 불편했던 적은 수강 신청과 정정 때였죠. 수강 계획 도우미 접속이 몇 차례 오류가 나면서 꽤 많은 학우분들께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학우분들이 갑작스러운 포털 도입에 불만을 가질만 하겠군요. 수강 신청과 정정이면 꽤 신경 쓰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또한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우분들이 많은데 이걸 감수하고도 포털을 도입한 데에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포털 도입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었는지 이지수 리포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포털에 관한 취재를 하기 전 새로운 홈페이지에 관해 불만을 느꼈는데요. 그러던 와중 학교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정보기획 관리팀을 찾아가 직접 면담을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포털을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담당자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포털이 이제 처음 오픈이 된 거고요. 포털이라는 어떤 의미가 관문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관문으로서 포털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런 관문을 통해서 여러 정보 시스템들을 쉽게 이용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정보 시스템하고 관련된 요약된
그런 정보들을 하나면에 저희가 또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포탈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탈이 그냥 그 새로 생긴 부분,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월 6일 날 예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포탈이 조금 더 새로운 모습들이 아마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홈페이지가 포탈 역할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홈페이지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는 대외적인 이제 역할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내적인 역할도 하는 부분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메뉴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찾아가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공지사항만 하더라도 이게 대외로 공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성원들을 위해서 공지를 하는 건지 막 섞여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탈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는 대외적인 이제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 정리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포탈이라는 부분은 이제 구성원들이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그 개인화, 저희는 이제 개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생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의 내용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하고 이 친구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화면들이 보여지게끔 꾸며지는 부분들까지도 포탈의 영향으로 이제 새로 오픈되는 시스템에는 반영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웹정보 시스템들의 메뉴들을 한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웹정보 시스템, 기숙사, 취업 관련 시스템 등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웹정보 시스템이 모바일 앱에도 적용되어 공지 알림 같은 사항들이 푸시 메시지로 뜨고 다시 포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 알림센터라는 곳에서 본인의 정보들이 모이고 기본 학적이나 시뮬레이션, 장학금 등등 미리 보기로 꾸밀 수 있게 됩니다. 공지사항 밑에서 따라붙는 형태로 필요한 것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포털을 개편했을 때 학우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게 될 편리한 부분인 것 같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담당자에게서 새로이 도입되는 이번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털의 도입이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기에 자부하신 것 같군요. 하지만 이런 행정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때에 실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었나요? 네, 그것에 관해서도 저희 취재팀이 담당자의 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은 이 행정 서비스, 그 학사 행정 서비스를 들어가기 위한 어떤 관문이 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포털을 안 하고 이제 기존처럼 그냥 이 포털을 3월에 오픈하자 안 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3월에 오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이 3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간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들이.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일부러 학사 서비스를 약간 늦게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학기 시작을 뛰어넘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을 예산이나 집행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4월에 5월에 하면 기존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오픈을 한 거고요. 이 포탈 부분은 그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그 오류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생들한테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한 달 정도는 좀 불편하지만 이 공지를 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의도는 있었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아까도 감내하고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오픈을 하면 기존하고 쓰던 거하고 바뀌면 다 불편해하고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익숙함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계약 기간이 8월이에요. 8월 말에 해서 9월에 오픈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앞당긴 거죠. 왜냐면 이 안정화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그 8월, 9월 그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시험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시스템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애니 브라우저라고 했는데 현재 구 웹정보 시스템이나 구 수강청은 i 기반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롬으로 들어가는데 연결된 수강청 페이지는 i밖에 안 되니까 또 안 돌아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처럼 이제
수강 시험도 이제 애니 브라우저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이번 사업에서 다 개편을 할 부분인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9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계속 변경이 될 거예요. 이게 포털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오픈을 하지만 처음에 위젯이 1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픈되고 나서 9월 달까지, 8월 달까지 가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계속 시스템은 완성화되는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푸시라든가 아까 스마트 알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4월 달에 오픈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걸 별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모바일 앱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완성되는 시스템 위에 기능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7월 달, 8월 달 가서 오픈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반들은 여기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앱은 7, 8월 달에 오픈이 돼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예.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군요. 학교팀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GS ITM과의 계약 기간이 8월 말이니 3월부터 포털을 열어서 오류사항과 안정화를 위한 시도를 해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상황과 비용 문제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일정의 동의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기 중에 포털을 개설한 정보기획 관리팀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8월에 완성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우분들의 불편사항을 안고 가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4월 초면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쓰는 웹정보 시스템과 종합정보 시스템에 관한 원활한 서비스를 약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4월 6일 날 지금 오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밤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계획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최종 목표로 어느 정도 이제 이 기간을 설정해서 해놨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기본학적 학적 변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끌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되도록이면은 그때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4월 초로 하겠지만 약간의 오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온 부분들에 뭐 스크립트 오류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약간의 오류가 있겠지만 이 기간이 지나가면서 잡아나가는 거니까 분명히 불편함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저희 개발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하루에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단번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4월 6일 오픈을 약속하였지만 이후 시스템 구현에 대한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 같네요. 네, 정보기획 관리팀에서는 오류 신고 버튼을 만들어서 학우분들의 불편사항들을 접수하고 이를 통해 피드백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 포털의 도입이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굉장히 선도적인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학우분들께서도 포털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전체 관점에서 8월까지는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지수 리포터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 DKBS 보도석은 이전보다 웹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번거롭다는 한 학우분의 의견으로 이번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학우분들이 새롭게 도입된 포털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수강 신청과 정정 때의 수강 계획 도우미 오류, 그리고 번거로워진 웹정보 시스템 접속과 잦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여기저기서 학우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인지 그저 대외적인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2015학년 1학기부터 도입된 포털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취재 중 저희는 정보기획 관리팀과 한 차례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포털 도입을 추진했던 그들의 입장을 듣고 나니 학교 측의 의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스템의 도입이 꽤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복잡했던 학교 홈페이지를 개인 맞춤형으로 간소화시킨 점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진단해보기로는 대외적으로 학교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에게도 어떠한 공지나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준 적이 없었기에 포털에 불만과 논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학교도 인정하는 바이며 큰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데에서 오는 시행착오들이었고 결국 학우들을 위한 행보였기에 저희 TKBS에서는 학우분들의 양보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조민정, 박지은, 기술 최윤지, 진행의 이규빈이었습니다.